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김시영입니다. 사실 지식재산으로 통합되지만 노래나 영화 같은 것은 저작권 쪽인데 저희 특허청은 상표, 특허 같은 이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기관인데 제가 이렇게 영화와 음악은 뭔가 특허청에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음악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두 분, 라우리쳇 레차르트 국제음악산업협회 CLO님, 배정현 틱톡 아시아개발 총독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술과 지식재산 그리고 K-팝이라는 주제로 K-팝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이다 보니 조금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행히 이 시간 끝나면 제 발표가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목차를 보시면 네 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 그리고 K산업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설명드리고 K-팝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챗 GPT라고 이제 요즘 핫한데요.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GPT 이거 상표권이니까 그 오픈 AI 상표권이니까 이제 함부로 자기들만 쓰겠다 하는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바로 저 상표권이라는 지식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챗 GPT 등장으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1956년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는 이제 알고리즘 부족이라든가 네트워크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관계로 인공지능의 암흑기를 거쳐서 2010년도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이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 이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특허 출원 동향으로 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기준이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한정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바로 챗 GPT에 기반이 되는 많은 시냅시스를 가진 그런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입니다. 이걸 이제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5개 국가에서 출원을 비교해 봤는데 최근 10년간 2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특히 또 주목해 볼 것은 2016년도부터 약 61.3%의 아주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성장은 아마 2016년도에 우리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 이 바둑 대회를 기점으로 아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술 발전 동향을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전체 출원 건수를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입니다. 그렇게 출원량이 돼 있는데 좀 특이할 점은 이제 중국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아주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이 2019년도부터 일본을 초월해서 이 AI 분야에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전통 강자는 미국이고 신흥 강자는 중국인데 우리 작은 거인인 대한민국이 열심히 추격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건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다출원 기업입니다. 1위는 저희들 삼성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위
LG가 저희들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그건 아닙니다만 다행히 약간 하위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고 또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 분야 중에 어떠한 인공지능 기술 분야 중에 어떠한 분야의 기술이 많이 출현됐는가, 이걸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건 저희들이 국내 기술을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2012년도부터 2021년간 10년 동안 나온 지정을 보면은 제일 크게 성장한 게 시각지능 분야. 시각지능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분야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녹색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AI 서비스 분야의 이제 특허 관련 내용인데, 이 AI 서비스 분야라 하면 이제 학습 모델을 적용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분야가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AI 서비스 분야의 예시를 든다면 AI 기반 음악 튜터링 시스템, 아니면 AI 기반 콘텐츠 유통 시스템, 이런 게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결국은 AI 인공지능과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상품 서비스가 같이 결합되는 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동향을 특허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은 지식계산제도, 나아가 K-POP 분야에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K-POP 산업과 관련된 내용의 지식계산 보호 체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K-POP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그룹명, 상품, 기술, 그다음에 뭐 실현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각 사항들이 어떤 내용에 따라 지식계산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일단 그룹명, 말씀하신 대로 뭐 트와이스나 여자아이들 같은 그룹명은 상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천다이징, 기획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공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공연하는 서비스를 등록하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특허권,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K-POP 산업하면 또 이제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나 얼굴, 이런 거는 퍼블리시권으로 보호받게 되고요. 당연히 뭐 음악을 공연하거나 안무를 하거나 한 거는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정권으로 보호받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행위는 역시 부정경쟁 행위로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략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그러면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인공지능이 이제 10분 만에 뚝딱 한 곡을 만들어내고 하는 등, 기존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창작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명, 그거는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과연 AI가 발명한 거, AI가 만든 음악을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이 권리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제일 핫한 이슈인데요. 아직까지는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AI를 과연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신다면, 2019년도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가
프락테일 구조의 음식 용기, 그리고 신경 자극 램프라는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미국 특허청, 그다음 유럽 특허청, 뭐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제 출원을 하면서 이 기술은 자기가 인공지능인 자기가 개발했지만 자기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인공지능 자기가 알아서 만든 거다. 하면서 이제 이 두 기술에 대한 발명자를 다부스를 발명자로 해서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발명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줄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지금 이제 우선 문제가 됐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일단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형태가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일단 다보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춘원은 특허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거기서 지금 다보스 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유럽 특허청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내용을 보신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선 저희들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발명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논리하에 다부스 측에서 추론한 거를 이거는 쓸 때 인공지능을 발명자가 써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이 발명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고쳐라 했는데 추론인 쪽에서 그 수정하는 걸 결코 안 했습니다. 계속 무효로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효 처분을 했고, 그 무효 처분에 대해서 지금 다보스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AI 발명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식재산 쪽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일단 숙제로 나와 있고요. 그 숙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일단은 뭐 국제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공감대를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럽, 그리고 영국, 우리나라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여부는 그 결론적으로 또 저작권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습 데이터 보호 문제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레딧이라는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유료화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이제 돈을 받겠다 하는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시스템들이 학습 데이터를 필요하다 보니까 그 학습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도 뭔가 부정 경쟁, 뭔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 사용도 이 부정 경쟁 행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설 조문을 보면은 이 데이터 보호는 2021년도에 개정돼서 작년도에 시행되었는데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블라블라 이렇게 부정 경쟁 행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보호되는 대상 데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되고 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한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는 영업 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일반에 알려져 있는 정보를 이제 아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바로 또 불법 행위가 되어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 금지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조사에 따라서 시정 공고 또는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는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이 데이터 보호 대상 데이터에 대한 기술 무력화 조치, 해킹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학습 데이터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이슈가 이제 퍼블리시티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AI 기술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어떤 유명인들의 이제 얼굴 뭐 이런 것을 이제 상업적으로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엠넷의 유명인 재현 프로그램인 다시 한번 등 이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광고나 아니면 뭐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정교하게 AI 발전에 따라서 정교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유명인들의 얼굴 그리고 목소리, 분위기 이런 것도 결국은 보호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이 퍼블리시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AI과는 관련이 없는데 AI를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얼굴이나 아니면 초상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가 더 빈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더 증대하고 있는데, 뭐 내용을 보신다면 일단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다른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침해 금지를 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구제 그리고 분쟁 조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요청으로 재작년에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고 작년 6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은 예전에는 유명인의 얼굴, 목소리 등의 보호는 그냥 단순하게 초상권 정도의 침해로 인정을 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만 주어졌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이제 그게 재산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인공지능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의 경우에는 이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되기 전에는 단순히 한 사람 유명인 한 사람 얼굴당 뭐 초상권 침해라 해서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이제 손해배상만 주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퍼블리시티권으로 해서 뭐 그 경제적인 가치까지도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의 이제 이슈는 이제 가상 인간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저기 뭡니까 저기 로지 그죠 로지하고 김미래인가 김래아 이런 가상 인간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 인간도 그러면 이거를 보호해 줘야 되냐,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해 줘야 되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상 인간은 프라이버시권을 기준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런 이제 가상 사람에 대해서는 상표 디자인권 뭐 이런 걸로 보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퍼블리시티권으로는 이런 유명 가상 인간에 대한 보호는 이제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지막 과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종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K-팝 분야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독자적인 저작권, 특허권을 허용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학습 데이터 문제, 퍼블리시티권 문제, 그리고 가상 인간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을 짚어보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만, 여튼 결론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적, 법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조화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구, 그리고 IP5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K-팝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